세상은 강자만의 무대가 아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가진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 뒷표지의 카피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은 서광원 소장님이 쓰신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민의 독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네, 쓰신 분은 서광원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2005년도에 썼던 그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30만 부 정도 팔렸던 책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자도 굶어 죽는다, 그리고 뭐 사장의 길 등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뭐랄까요, 동물의 세계,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자연의 세계에서 생존 전략을 추출해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예, 뭐 새우의 이야기, 뭐 메추라기 이야기, 악어 이야기, 뭐 이렇게 다양한 정말 그 어떤 그 자연의 세계에서 생존 전략을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전략에 대한 어떤 힌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이 책에 흥미로웠던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트 1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몇 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내가 잘 알던 분야에서 한 단계 올라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래 지내온 곳에서 승진을 했다면 승진을 한 그 순간 절벽에 서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좀 알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멈추기 때문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좀 내가 해봐서 안다 하는 순간이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어떤 그 책에서 또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에즈 운하라고 아십니까? 수에즈 운하,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죠. 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대륙으로 막힌 그거를 뚫은 거잖아요. 그 몇십 킬로를 뚫은 건데, 수에즈 운하가, 그 수에즈 운하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 공사했던 사람이 토목 기사이자 외교관이었던 페르디낭드 레셉스라는 사람입니다. 1805년생이거든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뚫었죠. 그러니까 뚫고서 어떻게 보면 그 운하를 건설한 걸로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나마 운하도 건설할 것을 제안을 받죠. 근데 9년 동안 막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이 레셉스라는 그 토목 기사가 세운 회사도 파산하고 맙니다. 실패를 한 거죠. 수에즈 운하로 대박 성공을 했는데 뒤이어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다가 폭망을 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한번 운하를 해봤던 사람인데 왜 실패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보면, 수에즈 운하는 해발 15m였고요. 파나마는 150m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파나마 운하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이 한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미국은 간문식이라는 방식으로 그 운하를 공사를 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레셉스라는 이 실패했던 사람이 시도했던 그 당시에도 간문식 방식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방식이 있었지만 이 레셉스라는 사람이 한 번씩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야 내가 운하는 뚫어봤어, 내가 수에즈 운하를 해봤기 때문에 이 성공 방식은 내가 알아,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돼 라고 자기가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던 방식, 자신이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이걸 이제 휴브리스라고 하죠.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부시먼의 지혜라는 게 나옵니다. 부시맨. 그 뭐냐면 이제 부시먼이라는 종족이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죠. 지금도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냥을 할 때는 보통 다섯 여섯 명이 한 팀이 돼서 가지를 추격한다고 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이 걸릴 만큼 아주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가죠. 그렇게 이제 바람을 쫓아, 그 냄새를 쫓아, 흔적을 쫓아 계속 추격을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섯 여섯 명이 한 팀이 될 때 꼭 한 명은 후미에 둔다고 합니다. 즉 다섯 명이 쫓아갈 때 한 명은 50m 뒤쯤에서 쫓아간다고 해요. 이 다섯 명이 가지의 흔적을 집착하는 동안에 한 명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꼴찌를 계속 바꿔준다고 합니다. 순번을. 이 한 명이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다섯 명이 가지를 쫓아가는 동안에는 가젤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섯 명이 가젤을 쫓아가는 동안 뭐가 올 수 있겠어요? 사자 같은 맹수가 올 수도 있고요. 코끼리떼 같은 게 공격으로 올 수도 있고요. 기린떼가 공격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 그 속에서, 그죠? 근데 마지막에 후미의 한 명이 이 전체를 서포트 해준다는 거죠. 조망을 해주고 뭔가 위험이 없는지를 계속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먼의 지혜라는 거를 제가 한번 몇 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시먼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시각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반드시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귀와 마음이 있어야 시야도 트이는 법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잠깐 멈추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는 것이다. 이런 멈춤은 계속,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멈춰야 할 때 멈춰서도 뒤를 돌아보는 것에서 앞을 내다보는 훌륭한 통찰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시먼의 지혜를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억 년을 살아온 악어의 스마트한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6월 달에 마이애미를 갔다 왔는데, 마이애미를 가면 마이애미 투어 중에 키웨스트를 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게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이애미 그 옆쪽이 전체가 늪지대거든요. 어마어마한 늪지대입니다. 거기에 2억 년을 살아온 엘리게이터들이 살고 있어요. 엘리게이터 이제 악어죠, 악어. 그 미시시피 악어라고 불리는 얘들이 살고 있는데, 악어라는 종족은 굉장히 하드웨어가 단단하죠. 그 악력이라든지, 그죠?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동물입니까, 그죠? 근데 이 엘리게이터의 그 전략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전투력도 좋지만, 즉 그 사냥을 하고 뭐 이런 능력도 뛰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한 전략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줄기를 계속 틔워서 새로운 어떤 먹잇감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서강원 소장님이 결론 내리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한 악어의 전략을 보면서 이제 느낀 소회죠. 170페이지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살아있음이란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나아지는 것이고, 이걸 멈추는 순간 살아있음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인물이 많아질수록 삶은 끝을 향한다.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헨리 포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모델 T 이상의 차는 필요도 없고 나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더 나은 모델을 만들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 물론 모델 T는 날개 돋친 듯 팔렸지만 세월이 지나자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엘프리드 슬론이 이끄는 제너럴 모터스에게 넘어갔다.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슬론의 생산 전략에 밀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후 포드는 재역전을 하지 못했다.
새로워지기를 멈춘 대가였다. 금세 과거가 되어버리는 현재에 멈춰버린 혹독한 대가였다.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관 소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 엘리게이터들은 그 끊임없이, 그죠? 악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론에서 포드라는 미국의 자동차에서 GM을 비교를 하는 거죠. 포드의 T라는 자동차가 훨씬 강력했지만 GM의 전략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이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부시먼의 지혜, 즉 때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더 앞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마트한 악어의 전략에서 보았듯이 고이면 안 된다. 물을 고이게 두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듯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